축하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기업 이미지가 쇄신되면서 주주들에게도 소비자들에게도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이제 해외 시장까지 점유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부사장님, 이번 프로젝트 진행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 예. 자금 조달만 확실하면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금 조달이 자체적으로 가능할까요? 일부는 기존 자금으로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외부에서 자금을 유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도 유상증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유상증자를 하면 주주들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투자금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 부채를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으나 주식 수가 너무 많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차라리 채권 발행을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채권이라... 예, 알겠습니다. 재무이사님이 좀 더 알아봐 주세요. 저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명대인이 오실 때가 됐는데... 여긴 무슨 일로... 대박씨, 우리 다시 시작하자는 얘기 생각해 봤어요? 그게... 시간이 더 필요한 거라면 기다릴게요. 아니, 미안해. 난 너와 다시 시작할 수 없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왕대방님, 상의할 게 있으시다고요? 명대인, 어서 오세요. 설마 했는데. 무슨 일이신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채권 발행을 검토하신다고요? 네. 그런데 막상 채권을 발행하려니 조심스러워지네요. 채권도 종류가 다양하던데요? 네, 맞아요. 채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국공채가 있고 일반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가 있어요. 채권의 경우는 보통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등록 발행을 하게 되는데 그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주로 하고 있답니다. 그럼 어떤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회사채 중에서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 부사채 발행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네요.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 부사채요? 설명을 드리자면 전환사채는 말 그대로 일정한 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말하고 신주 인수권 부사채는 신주 인수권이 부여된 채권으로서 사채와 신주 인수권이 병존하는 채권을 말해요. 명의계서 대리인은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 부사채의 주식 전환에 따른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있죠. 그렇구나. 그럼 전환사채를 발행하고자 할 경우 발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건 채권 등록 제도를 아시면 간단해요. 채권 등록 제도? 네. 회사가 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채권 실물을 발행해서 채권자에게 채권을 발행해서 교부해야 하죠. 예전에는 채권을 발행해서 실물로 교부했었지만 요즘에는 회사가 별도의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채권 등록기관에 공사채 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채권 실물은 발행하지 않는 대신에 공사채 등록 필증을 교부하고 있죠. 공사채 등록부와 주주 명부가 비슷하네요. 맞아요. 채권 등록기관의 등록부에는 마치 주주 명부처럼 채권자의 성명, 주소, 채권 금액 및 질권, 담보, 신탁 표시 등 권리 내역이 관리되고 있어서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는 채권 실물을 점유하지 않고
등록부의 기재만으로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러면 명의개서 대리인을 지정한 것처럼 채권 등록기관을 지정해야겠네요. 어디를 지정해야 하나요? 당연히 한국예탁결제원이죠. 현재 회사채에 대한 등록 발행은 유일하게 한국예탁결제원만이 할 수 있어요. 예탁결제원만이 회사채를 등록 발행하는군요. 그럼 채권자가 등록되어 있는 건 어떻게 알죠? 공사채 등록부에 등록을 한 것만으로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지만 채권 등록 필증을 요청하시면 등록기관에서 교부해드려요. 그렇구나. 그러면 등록 발행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의 경우 주식으로의 전환이나 신주인수권 행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전환사채의 경우 주식으로의 전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전환 청구서 2통과 함께 해당 등록 채권을 첨부하여 발행회사 또는 대행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전환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와 청구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시면 되고요. 이 절차는 신주인수권 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절차와도 동일하답니다. 그럼 혹시 전환사채를 증권 계좌로만 가지고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때에는 증권회사에 전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증권회사가 청구 업무를 대신하고 있어요. 그러면 해당 증권회사가 청구자를 대신해서 예탁결제원에 재신청하고 예탁결제원은 당일 전환 청구된 수량을 전부 취합하여 발행회사 또는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최종 전환 신청을 하게 되죠. 발행회사는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에 따른 자본금 변경 등기를 전환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구나. 또 다른 방법으로는 등록 채권을 직접 소지한 사람이 발행회사에 전환 신청을 직접 청구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발행회사에 직접 신청을 하거나 증권회사에 신청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럼 신주인수권 부사채의 경우도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 절차와 유사한가요? 그렇습니다. 신주인 인수권 부사채의 경우에도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 절차와 유사합니다. 이번에는 전환 신청 일정표를 보며 설명해 드릴게요. 채권자가 증권사에 보유하고 있는 수량만큼 주식으로 전환 신청을 하게 되면 증권사는 다시 예탁결제원에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탁결제원에서는 그 내역을 취합하여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재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명의개서 대리인이 전환 청구서와 등록 채권을 회수하고 채권자에게 해당 수량만큼 주식으로 전환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를 해준답니다. 그럼 신주인수권 부사채도 증권회사 말고 직접 신청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채권자가 채권과 전환 신청 서류를 발행회사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발행회사에서는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다시 전환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신주인수권의 행사 시에 따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실 때에는 전환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소정의 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청구 장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신주대금은 납입은행에 발행가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고 신주인수권 부사채로 대용 납입하는 경우에는 행사 청구자 명의의 채권 등록 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 효력 발생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 주식 납입 대금을 납입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전환된 주식 또는 행사된 주식의 변경 등기가 완료되면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등기부 등본, 전환 청구자별 행사 내역 및 배정 내역서,
실명 확인증표 등을 첨부하여 신주 발행을 의뢰해야 하죠. 신주 인수권 부사채도 마찬가지고요. 언제나 명대인의 도움을 받아 까다로운 절차도 쉽게 풀어간 덕분에 회사가 이만큼 크게 됐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은혜라니요. 제 할 일을 한 것뿐인걸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늘 친절히 알려주신 덕에 정말 많이 배웠는걸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부끄럽네요.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면 같이 식사라도 하시겠어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시면 그때 다시 얘기해요. 거절은 아닌 거네요. 아싸! 네? 저보고 선을 보란 말씀이세요? 하지만 아버지, 이미 약속 잡아놨다. 무조건 봐야 돼. 무조건. 참, 아버지도 너무하시지. 나랑 의논도 없이. 명대인에게 데이트 신청하려고 프로젝트가 끝나는 오늘만을 기다려왔는데, 참. 오늘 선을 완전히 망쳐놓겠어. 저 혹시 왕 회장님을 뵈러 오신 분이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명대인! 왕대방님, 여긴 어떻게? 설마 아버지가 선을 보라고 한 사람이 명대인?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가 봐요. 네?